2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 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거 맞죠? 자, 이 문제는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단어이든 간에 사법상 계약이고 민사소송이다. 그러면 1번이 답이죠. 이럴 때 1번을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출을 확실하게 암기해라. 기출에 나왔던 거는 보자마자 OX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번을 쉽게 냈기 때문에 2, 3, 4번을 매우 어렵게 줬어요. 자, 다음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 이거 모르죠? 얼핏 읽으면 맞는 선지 같단 말이에요. 얘가 틀린 선지다. 왜 틀렸냐? 엄청 어려운데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라서 틀린 선지였다. 이걸 처음 보고 어떻게 맞힐 수 있겠어요? 매우 어려운 선지였다.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건 모르죠. 처음 보는 선지고 하지만 얘는 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특별조치법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매수 청구권을 인정했으면 적절한 손실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틀릴 확률이 높다 생각을 했다.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을 때는 물음표를 치지만 해석을 해보고 옳을 확률이 높다, 틀릴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1번이 옳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알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4번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죠. 이건 확실히 아는 선지죠? 일괄 보상을 요구하면 일괄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기출을 확실히 마스터했다면 1번 답 찍고 넘어가고 2, 3, 4번 선지는 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협의 취득, 보상 합의 이런 단어 나오면 사법상 계약이고 손실보상 아니다.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손실보상이 맞다면 공법상 걸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선지 보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 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맞다. 다음 2번 이게 매우 어려운 선지였는데 토지보상법 72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용하는 토지란 거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잠깐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 후 아래의 1, 2, 3에 해당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1, 2, 3이 뭐냐? 1번 토지의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번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이게 2번 선지죠. 3번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 선지에서는 엄청 어렵게 냈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매수 청구를 하고 토지 수용위원회에는 수용 청구를 하는 거다. 선지 보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죠. 매우 어려운 선지였고 나왔으니까 암기해야죠. 다음 3번 요것도 어려운 선지였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헌재 1998년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같은 헌재 결정이에요. 1998년 헌재 결정에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둘 다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라는 거는 수인 한도를 넘어선 부담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럴 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사항이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토지 소유자가 이 특별조치법도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2004년 결정에서 특별조치법에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보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적절한 손실보상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3번 선지가 헌재 2004년이죠.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틀렸죠? 위헌이 아니고 적절한 손실보상이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주었으면 충분히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헌재 1998, 요 두 가지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은 아니지만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암기합시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있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다음 4번 여러 토지의 소유자가 한꺼번에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 보면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틀렸죠? 일괄 보상을 요구하면 일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